자, 오늘 사장의 그 피드백에 대한 펀더멘탈스 또는 베이직 프린서플스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오픈룹 시스템, 클로즈룹 시스템에 대한 비교, 왜 피드백 제어를 하는가? 1번은 뭐 명령 추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커맨드 팔로잉, 명령 추종,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란에 대한 강인성, 외란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따라갈 수 있다. 외란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픈룹 시스템은 외란에 대해서 무방비죠, 무방비. 대책이 안 쓴다.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외란이 강한 시스템은 피드백 제어가 필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또 하나는 이 파라메터 체인지, 플랜트 파라메터 체인지에 대해서 오픈업 시스템은 민감하고 클로즈업 시스템, 피드백 시스템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민감도가 떨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런 걸 여러분들 전달함수를 모니플레이션해서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겠다. 그런 얘기. 네, 여기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픈업 시스템, 클로즈업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비교해 보면 오픈업 시스템은 이렇게 R이라는 걸 레퍼런스, Y는 플랜트 아웃풋, W는 이제 그 보통 D라고 많이 표현하거든. 디스터번스에 대해 여기 W로 표현했어요.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RS라는 것은 어떤 그 레퍼런스 R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WS라는 것도 WT라는 어떤 그 외란 입력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외란이 어떤 뭐 상수다. 보통 이제 유니스텝 이름 많이 쓰는데 일정한 그러니까 외란이 상수라는 의미가 뭘까요? 외란이 상수. 일정한 뭔가 힘, 일정하게 뭔가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지. 일정한 크기로. 그런 외란 잘 없지. 그렇게 가정할 뿐이죠. 왜 그렇게 가정할까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깔끔하니까 그렇게 한 거야. 예,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다룰 수 있는 인풋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계단 입력, 정연파 입력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 계단 입력, 정연파 입력 외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가. 이렇게 임펄스 인풋이라는 것은 그것도 뭐 임펄스 인풋은 라플라스 변화를 1로 가정한 디락 델타 펑션을 임펄스 펑션이라고 정의한다고 했죠. 그 세 가지 정도. 예. 뭐 압도적으로 그 스텝 인풋 케이스가 많이 나오지.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디 갔어요? 이게 만약에 1이다. 그럼 WS는 S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네. 네, 그래서 오픈앱 시스템은 센서가 없으니까 그 센서 노이즈가 없죠. 네, 센서가 없으니까 센서 노이즈가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피드백 시스템은 이렇게 센서 노이즈가 하나 더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그 기준 입력이라는 입력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외란 입력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센서 노이즈 입력 이렇게 이제 이 피드백 시스템에는 이제 입력이 3개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세 개가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 제어 시스템의 목적은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얘를 따라가는 거고, 얘는 막아야 되고, 뭐 굳이 말하면 얘는 영향이 적도록 만들어야지. 외란을 막는다는 의미는 마치 바이러스 참 유사합니다. 바이러스가 보면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죠.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뭐 가득 찬 공간을 갔다 그걸 어떻게 막아요? 들어오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발병이 안 되는 것은 그 뭐예요? 그 임뮨 시스템. 면역 체계에서 그걸 막는 거잖아. 피드백 제어도 마찬가지. 피드백 시스템도 외란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 근데 외란이 들어와도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지. 면역이 있다는 거예요, 면역. 굉장히 좋은 표현 생각했어요. 면역이 있는 겁니다. 외란에 대해서 면역을 갖춘 시스템이 피드백 제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오픈룹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이렇게 명령에서 출력까지 이렇게 쭉 거치는 길에 있는 전달함수 DG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명령에 대한 전달함수는 이렇게 되고 외란에 대한 전달함수는 외란이 들어가서 플랜트를 거쳐서 출력 Y에 영향을 미치죠. 그대로 플랜트 전달함수가 될 것이다. 클로즈룹 시스템은 자 지금 기준 입력에 대한 출력은 이렇게 외란 입력에 대한 출력은 이렇게 그 다음에 센서 노이즈 입력에 대한 출력은 이렇게
이렇게. 이 앞에 마이너스 붙은 것은 이제 시그널이 가다가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에러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명령에 대한 기준 명령에 대한 에러의 전달함수는 이렇게 이걸 갖다 이제 sensitivity 펑션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다음에 외란에 대한 전달함수 이렇게. 그다음에 센서 잡음에 대한 센서 노이즈에 전달함수는 이렇게. 이걸 complementary sensitive 펑션. 그리고 complementary sensitive 펑션은 그대로 기준 명령에 대한 출력의 전달함수 위에 같죠. 예, 얘나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전달함수를 여러분들이 잘 끌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 예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읽어야 돼. 손으로 연습을 해서 언제든지 능수능란하게 전달함수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픈룹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스테빌리티를 얘기할 때 오픈룹 시스템의 그 안정성은 바로 플랜트의 안정성과 같은 얘기지. 플랜트가 안정하면 오픈룹 컨트롤 시스템도 안정한 거고, 플랜트가 불안정하면 그때는 오픈룹 컨트롤을 할 수가 없지. 플랜트 자체가 불안정한데 어떻게 그걸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이제 피드백 시스템이 필수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클로즈룹 시스템, 그러니까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안정성은 이 전달함수의 이 분모가 결정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그 플랜트의 전달함수의 분모가 AS고 분자가 BS라고 할 때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페르프 시스템의 안정성은 그 피드백 제어기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시스템을 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반대 얘기 됐죠? 괜히 안정한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지. 괜히 굴거부스러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야지.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의미가 뭘까요? 여기 피드백 지역의 개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개인 설정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 값을 엉뚱한 개인 값이라는 건 뭘까요? 이 페르프 시스템의 안정성, 즉 전달함수의 분모의 근이 라이터 플레인 오른쪽 동네로 넘어가도록 만들면 안 되지. 그러면은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형광등을 끄는 게 좀 화면이 잘 보일 모르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요 얘기를 또 했었죠. 자, 우리가 이제 에라를 볼 때 이렇게. 근데 이제 sensitivity 펑션과 complementary sensitive 펑션의 합은 항상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플랜트 전달함수를 GS, 컨트롤러 전달함수를 DS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펑션 오브 S란 말이에요. 펑션 오브 S. 이 S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그 주파수 응답에서 J 오메가, S 이퀄 J 오메가 관련돼 있는 건데, 일단은 직관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플랜트 컨트롤러 게인을 그냥 상수 D라고 그냥 생각을 해봐, 일단. 그러면은 고정된 G에 대해서 D를 증가시키면 얘는 점점 감소하죠. 그러니까 어떤 명령에 대한 에러가 감소할 수밖에 없지. 플랜트 전달함수가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읽다 보면 플랜트 게인이라고 자꾸 얘기하거든. 플랜트 게인의 체인지, 플랜트 게인의 변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 게인을 뭐냐면, 자, 근데 이제 이 플랜트 전달함수는 펑션 오브 S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S를 빼버리면 어떤 상수, 그게 게인이에요. 게인이라는 것은 어떤 값에 곱해서 어떤 값 곱해지는 그러니까 상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제역이라는 것도 L에다가 개인을 곱해서 U를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그 개인이 항상 고정되지는 않지. PID 컨트롤 같은 경우는 펑션 오브 S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 근데 그 개인의 크기는 S에 디펜던트 하니까 S에 디펜던트 한다는 얘기는 프리퀀시에 디펜던트 한다는 얘기거든. 이거 여러분들이 3장을 학습을 했으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거든. 나중에 또 주파수 응답에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개인의 크기는 그러니까 입력되는 그 신호의 주파수에 디펜던트하다. 그게 S의 의미예요. 사실 S의 의미가. S는 여기서 J 오메가로 볼 수 있는 프리퀀시를 볼 수 있는데 복수수잖아. 근데 복수수잖아. 이게 이제 허수 J가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자꾸 고민을 해서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그 뭐랄까 개념을 딱 잡아야 되는 거거든. 예,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집중해서 교과서를 읽고 거기에 고민을 해보고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수업만 들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목이야. 반드시 그래서 그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어서 이 프리퀀시 입력에 대한 그 개인이 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전달하면서 크기가 변한다는 의미, 위상이 변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읽을 때 플랜트 게인 체인지라고 얘기할 때는 일단은 상수를 생각하라. 그럼 쉽잖아요. G가 상수라고 생각해봐. 이거 G가 뭐 100이야. 그럼 쉽다 이거. G가 100일 때. 그럼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가 이게 50이었어. 근데 얘를 100으로 올려. 그럼 게인을 올리는 거잖아. 그럼 분명히 고정된 G에 대해서 D를 갖다 올리면 얘는 줄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하죠. 근데 펑션 오브 S일 때도 이 오메가에 따라서 물론 이 GS의 크기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이 제역이 게인을 증가시키면 이 1 플러스 D분의 1, 그러니까 센서티비티 펑션의 매그니튜드는 결국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에러는 감소할 수 있다. 외라는 입력에 대한 에러도 요건 고정된 거죠.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건 마찬가지잖아요. SS 마찬가지니까 역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데 S 플러스 T는 1이기 때문에 얘를 감소시키면 얘는 증가시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센서 노이즈가 결국 제어 오차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서로 여기서 어떤 컴프로마이즈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아주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제어 시스템을 이해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될 거예요. 항상 뭔가 얻으면 뭔가 잃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잃는 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죠. 그게 컨트롤 엔지니어들이 할 일이지.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이제 어떤 뭐 룹 쉐이핑이라는 약간 그 개념이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센서 노이즈는 하이 프리퀀시 대역의 신호들이고, 이제 R과 외란 W는 이 노 프리퀀시 대역의 시그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론은 몰라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라미터 체인지에 대한 민감도를 정의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오픈업 전달함수는 이렇게, 자, R에서 Y로 가는 이 전달함수, 이렇게. 이 패스에 있는 것은 DG죠. 이렇게. 이거잖아요. 근데 플랜트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라고 하면 MCK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MCK가 예를 들어 파라미터가 어떤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또는 모델링 오차가 있을 수 있죠. M이 사실은 15kg인데 모델을 10kg 썼어. 그럴 수 있잖아요. 스프링 컨스턴트가 100인데 모델 플랜트 아이디를 잘못해가지고서 100이 아니라 150.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오차 있잖아요. 오차. 그 오차에 해당되는 것이 델타지라는 거. 이 델타지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 컨트롤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어떻게 델타 TL로 바뀌겠죠? 그렇잖아요. 얘는 고정이지. 고정된 제역의 개인에 대해서 플랜트 여기서는 요 전장에서는 뭐예요? 고정된 플랜트 개인에 대해서 컨트롤 개인의 변화에 따라서 에러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거고, 여기는 이제 컨트롤러 개인이 고정됐을 때 플랜트 파라미터가 변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센시티비티 앞에서 얘기한 센시티비티 펑션과는 다르죠. 플랜트 파라미터의 변화율분의 컨트롤 시스템 전달함수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넣으면 그대로 대입해 보면 여기다가 딱 대입하면 오픈업 시스템은 1에 1.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플랜트 파라미터가 변하면 민감도가 1. 그런 얘기는 플랜트 파라미터 변화가 바로 제어 오차에 그냥 100% 반영된다는 거야. 100%. 예.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 플랜트 제어 오차 바로 영향을 준다. 자, 이거에 비해서 클로즈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서 표현되는데, 자, 컨트롤 게인은 고정되어 있고 플랜트 게인, 플랜트 파라미터가 변화된다. 또는 플랜트 게인이 체인지다. 같은 얘기죠. 그럴 때 델타 G만큼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 델타 T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민감도는 이렇게 정의되는데, 자, 여기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1 플러스 Dg분의 1. 예. 1보다는 무조건 작죠? 근데 예를 들어서
플랜트 게인이 G가 100이고 D가 100이다. 그럼 1 플러스 뭐 만분의 1. 그럼 0.00001. 거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플랜트 파라메타 변화가 제어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파라메타 변화가 제어차에 미치는 영향이 물론 개인에 따라서 얼마나 감소하는지 여기 결정되지. 개인에 따라 결정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적당한 개인에 대해서 플란트의 파라메타 변화가 제어차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게 감소된다. 그런 얘기지. 왜 피드백을 하느냐? 플란트 파라메타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면 이제 피드백 시스템이 있는데 이렇게 딱 어떻게 될까요?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입력이 이렇게 이제 예, 이렇게 기준 명령, 그다음에 외란 입력, 그다음에 노이즈 입력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 그 컨트롤러라는 것은 어떤 프로세서에서 어떤 일어나는 연산이죠, 연산. 보면 이제 요만큼은 여러분들 이제 저기 3학년 때 모터 제어 실험을 해봤으니까 그때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요만큼은 사실은 뭘까요? 요만큼은 이제 어떤 프로세서에서 어떤 연산 과정이지, 연산. 그리고 요 부분을 갖다가 요 부분은 이제 제어 명령이 나가는 어떤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요 부분은 센서 값을 받아들이는 인터페이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그리고 플랜트와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센서 전달 함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 플랜트와 센서는 함께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항공기도 뭐 센서로 달고 날아가지. 물론 외부 센서도 있지. 대표적인 게 GPS 아니야. GPS는 외부 센서지.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내부 센서가 있고 외부 센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스피드건, 그렇죠. 스피드건 외부 센서지. 외부에서 어떤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도 있다는 거야. 그럴 때 이렇게 플랜트와 어떤 그 센서는 이렇게 같은 하나의 같은 바디에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외란이라는 것은 이 플랜트 여기 이제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마치 제어 입력과 외란 입력이 합쳐서 들어간다는 것처럼 표현됐지만 꼭 이렇게 그릴 필요 없죠. 그냥 제어 입력 들어가고 외란 입력 들어가고 이렇게 표시도 되지. 문제 없어요. 마치 근데 이제 외란에 따라서는 근데 구동기 입력에 그 같이 실려서 들어가는 외란이 또 있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플랜트에 바로 영향을 주죠. 꼭 제어 입력이라는 것은 구동기를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 구동기에 외란이 실려 들어가는 건 아니지. 그건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파라메터 체인지에 대한 민감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전달함수가 주어지고 교과서 예제 그런 예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 수치 계산을 통해서 민감도가 얼마나 계산하는지 이거 계산할 수 있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PID 제어의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부 자동 제어에서 충분히 이제 PID 제어 얘기를 했을 텐데, 다시 한번 이제 일단은 그 PID 제어기의 전달함수를 따지고 있는데, 그 PID 제어기가 이게 어떤 이 시스템에 물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P 제어기, 프로포셔널 컨트롤러는 제어기가 있는데 이 에라의 개인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KP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어기가 그냥 상수죠. 에라 곱하기 개인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그냥 KP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럴 때에 그리고 교과서 예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 이거 보세요.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의 오리지널 미방 이렇게 되지. 자, 이걸 갖다가 정리해 주면 이렇게 A1, A2, B, 라지 A, 뭐 라지 A라고 썼으니까 맞췄어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어떤 플랜트 전달함수, 전달함수는 GS는 어떻게 돼요? S 스퀘어 플러스 A1S 플러스 A2 분의 A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GS잖아. 이걸 여기 집어넣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자 원래 플랜트 전달함수는 S 스퀘어 플러스 A1S 플러스 A2. 그러니까 이제 A2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n분의 K죠. n분의 K. 여기서 A1이라는 것은 n분의 C가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그 어떤 그 비례제어 입력이 들어간다. 물론 여기 조금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요 F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원래 구동기에 들어가는 포스 또는 토크라고 생각하고 요 U라는 것은 스케일된 인풋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고 했지. 그게 꼭 매칭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 U라고 표시됐어요. 어쨌든. 근데 F에 요러한 PJ 입력이 들어갔다. 자, 그래서 이제 요 PJ적 개를 이걸 스몰 KP, 이거 라지 KP로 좀 구분을 해줬었는데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미방에다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력 U 대신에 KP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L은 R-Y예요. Y를 넘기면 어떻게 돼? MI2 프라임 플러스 CY 프라임 플러스 K 플러스 KP Y 이꼴 KP야. 눈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비례제어 입력은 스프링 컨스턴트, 그러니까 스티프니스를 증가시키죠. 스티프니스. 그게 비례제어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매스 스프링 대포 시스템이 있다고 해봐. 이걸 스프링을 당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당기면은 상당히 이제 소프트하게 흔들흔들 거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피드백 지역을 피지어를 건다면 내가 굉장히 스티프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안 돼. 이렇게 스프링이 단단해졌지? 이런 느낌이 들겠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런 제어 시스템, 그러니까 이건 스키매틱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어떤 오리지널 그냥 MKC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밀어봐.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떤 그 스프링 컨스턴트에 따라서 이제 탄성을 느낄 수가 있지. 그런데 여기 구동기에 의해서 피제어 룹이 돌고 있어. 피제어 룹이. 뭐 명령을 0으로 줘요. 명령을 0으로 주고 그냥 피드백 룹이 돌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걸 눌러도 요 비례제어 개인에 따라서 상당히 스티프한 걸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례제어 개인을 갖다 얼마나 쓰냐에 달린 거지. 예, 그렇게 이해하면 비례제어 효과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보면 이제 비례제어기를 적용했을 때의 그 정상 상태 오차. 비례제어기를 적용했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 에라. 근데 여러분들 최종값 정리를 위해서 구할 수 있죠. 최종값 정리 이렇게. 네? LI 최종값은 LI 전달함수에 S를 곱해서 리미트를 취해줘라. S를 0으로 가는 리미트를 취해줘라. 이게 최종값 정리잖아. 자, LI 전달함수는 이렇게 되지. LI 전달함수. 이거 구할 수 있지. 자, 그대로 대입해주면 만약에 근데 기준 명령이 스텝 인풋이다. 그 다음에 디스터번스도 스텝이다. 이런 상수들이 들어왔다. 그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분의 R, S분의 W 이렇게 들어오겠죠? 예. 자, S를 0으로 가는 리미트를 지어주면 여기서 S는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고 또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지니까 요만큼의 정상 상태 오차가 남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KP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LR은 감소하겠지. 자, 여러분 교과서 그림에 보면은 KP가 1.5일 때에 비해서 6일 때 요게 이제 여기 명령 R이야. 요만큼이 ESS. 그러니까 이제 정상 상태 오차가 이렇게 이제 감소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 그래프가 기준 입력에 대한 그 정상 상태 오차인지 외란 입력에 대한 정상 상태 오차인지는 모르겠어. 여러분들 교과서 읽으면서 확인을 해봐. 아마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근데 보통 경우는 기준 명령이 얼마고 외란 입력이 얼마다 정상 상태 오차를 구하라. 뭐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보세요. 내가 확인 못했거든.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특정 기준 입력, 특정 외란 입력에 대한 정상상 어떤 응답을 표시한 걸 거예요. 당연히 이건 이거겠다. 기준 명령이 된 거겠지, 그지? 어떤 명령, 이게 명령이고 RT 이꼴 1이라는 그 유닛 스텝 명령에 대해서 응답이 개인이 작을 때와 클 때 개인을 증가시키니까 이렇게 하면서 쭉 해서 마지막까지 남는 이 정상 상태 오차. 자, 이 정상 상태 오차는 이렇게 우리가 파이널 밸류 티어림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 플롯 안에도 여러분들 최종값 정리를 이용하면 최종값은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 그래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플롯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뮬링크나 그 매트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함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죠. 전달할 수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응답 구할 수 있죠. 그 매트랩에 제공한 함수, 뭐 스텝이라든지 LCM이라든지 이런 명령을 이용해서 좋고, 아니면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루브를 구성해서 해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순서하고 좀 다르죠. 교과서는 이제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P, PD, PI, PID 이렇게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교과서 보니까 이제 D 컨트롤, 뭐 I 컨트롤 섹션을 따로 불렸는데 그건 별로 좋은 체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례제어는 기본이거든. 비례제어를 기본으로 담고 거기에 미분제를 더하느냐 적분제를 더하느냐 문제지. 비례제어를 빼놓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괜히 또 뭔가 학생들이 오해를 살 수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례지역에다가 이 미분지역을 넣었을 때 미분지역이 자 미분지역이 그 얘기죠. 그럼 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PD 지역 입력은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에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그러니까 에라 입력에 대해서 이 제어 명령에 전달함수 이게 제어기의 전달함수죠. 이렇게 표현되지. KP 플러스 KDS. 그러면은 PD 제어 입력이 적용됐을 때에 자 기준 명령 R에서 Y로 가는 전달함수는 이렇게 되지. 정리해주면 자 개수가 S의 개수고 그다음에 상수항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KD와 KP에서. 자 이것도 직관을 위해서 자 원래 이제 PD 컨트롤을 이렇게 적용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미방에 바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정리해주면 MI2 프라임 플러스 자 이렇게 C가 C 플러스 KD로 변했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해요? 미분제에 의해서 미분 데리버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댐핑이 증가한다. 그런 얘기. 댐핑이 증가했다는 금방 알 수가 있다는 얘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례제 입력에 의해서 스티프니스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미분 제어에 의해서 댐핑 코에피션트 또는 댐핑 포스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미방에서 보면은 아까 여기서 이제 그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요걸 갖다가 요거를 어떤 그 주어진 파라메타 MCK에 대해서 비례적인 KP가 결정되면 이 미방을 푼 결과가 이 그래프죠. 그죠? 그러니까 전달함수를 안 넘어가고 바로 여러분들 이 정도 미방을 풀 수 있잖아. 요 2차 미방에 대한 솔루션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거든. 자연응답 이렇게, 강제응답 이렇게.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전달함수 넘어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바로 풀 수 있다. 간단한 2차 미방이니까. PD저 케이스도 마찬가지지. PD저 케이스도 이 기준 명령이 RT가 만약에 어떤 어떤 스텝 입력이다. 스텝 인풋이다. 뭐 유닛 스텝이다면 1이다. 그럼 R.은 뭐예요? 0이 돼버리죠? 이렇게. 예? KPR은 R은 1. 요 미방을 풀면 되지. 그럼 충분히 요거에 대한 그래프는 없네. 예.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얘 때문에 여기다 같이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비례제어만 적용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다면 PD제어를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과동답의 댐핑이 쭉 줄어서 이렇게 나이스하게 쫙 나이스하다고 보통 표현해. 나이스하게 들어간다고 하거든. 나이스하게 쭉 들어가는 그런 응답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PD 제어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빨간색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3학년 때 모터 제어 실험에서도 이런 걸 확인하는 게 그 실험 내용이었지. 그건 미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 인크리스트 댐핑 효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졸린 학생들은 좀 일어나. 뒤에 졸려가지고 지금 눈이 막 감긴 학생들이 있는데 좀 일어나서 저기 일어서서 뒤에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다음에 그 적분 제어의 효과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적분 제어기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비례 제어 기본 li 적분의 적분 제어 개인 ki를 곱한 전달 함수는 이렇게 되겠지. kp 플러스 ki의 s분의 1이 되겠죠. s분의 1이. 그래서 여기서 적분 제어 효과를 설명할 때는 타입, 시스템 타입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시스템 타입은 스킵하라고 했지. 자, 근데 이 에라를 보면은 에라의 전달 함수는 동일하게 이렇게 기준 명령에 대해서, 외란 입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1 플러스 DG에서 이 DG를 룹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 피드백 룹에서 룹을 쭉 지나면서 그 전달함수의 곱, 룹을 지나는 전달함수의 곱. 그러니까 여기 룹이 있죠. 룹이 어디예요? 룹 이렇게. 이게 룹이죠. 이 전달함수를 다 곱해요. 그러면 D, G, 뭐 센서의 전달함수가 만약에 있다. 있지. 요거를 우리가 LS라고 정의합니다. 이걸 그래서 룹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드백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1 플러스 LS분의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 LS 룹 트랜스퍼 펑션을 여기서 보면 H가 센서의 전달함수가 1이니까 DG가 바로 LS가 되겠지. 이 LS를 이렇게 SN분의 1 곱하기 L0S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이 시스템을 타입 N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입 N 시스템. 바로 이게 PI 제어기를 적용했을 텐데, 자, 여기 보세요. LS를 보면 LS가 이 모양이죠? 그렇잖아요. 자, GS는 고정됐어요. 이건 PI 제어기야. 여기 S분의 1 항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건 뭐예요? N이 1이니까 타입 1 시스템이라고 여기 타입 1 시스템. 근데 비례 제어기 또는 PD 컨트롤 또는 P 제어기를 적용했을 때의 룹 트랜스퍼 펑션을 보면 여기에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은 요거 이제 P 제어기 케이스는 Sn분의 1에 L0 했을 때 N이 0이에요. N이 0. 그죠? S분의 1의 항이 없잖아. S분의 1을 따로 묶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PI 제어기는 S분의 1이 하나 튀어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타입 1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N이 1이니까. 만약에 S 스퀘어분의 1이 나왔다. 타입 2. S 3승분의 1이 나왔다. 타입 3. 일반적으로 타입 N. 이렇게 되는데 그건 이제 일반화한 얘기고 적분제어기에 의해서 S분의 1이 들어갔잖아요. 요것 때문에 타입 0 시스템이 타입 1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PI 컨트롤에 의해서 트래킹 에러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역시 이제 최종값 정리에서 해보면 자, 요거 이제 LI 전달함수를 집어넣은 거죠. 자, 기준 명령에 대해서 외란 입력에 대해서 해보면 자, 레퍼런스 인풋이 스텝이고 디스터버 인풋도 스텝이다.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일부러 0이죠. 0.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까 P 제어나 PD 제어 같은 경우는 스텝 입력에 대해서 정상 상태 오차가 남았죠. 이렇게 남았지. 이렇게. 근데 PI 제어기는 스텝 입력에 대한 정상 상태 오차가 0으로 떨어지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최종값 정리에서. 이게 이제 PI 제어기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시스템 타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타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요 정도만 해도 되겠다. 그 교과서에 나오는 시스템 타입은 어쨌든 시스템 타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적분 제어 효과에 의해서 어떤 정상 상태 오차가 감소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라를 적분한다는 의미는 이 면적이죠. 에라의 적분은 이 면적인데, 예. 근데 에라의 부호가 항상 플러스가 아니지. 에라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면적이 무조건 증가하지 않습니다. 뭐 누적되니까 뭐 계속 증가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에라가 누적되면서 그 제어 입력이 계속 쌓이죠. 쌓여서
그런데 이제 에러가 반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여기 만약에 이제 요만큼까지 적분하면 요만큼 마이너스가 되겠죠. 요거 이제 요만큼 면적을 빼줘야 되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시점에 따라서 요 적분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에서 좀 변동될 수 있다는 거. 요 그래프는 요걸 확인한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기준 명령에 대한 정상상태 오차, 외란 입력에 대한 정상상태 오차를 이렇게 플롯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이널 밸류 티어림은 요 값만 계산할 수 있죠. 요 값만. 물론 계산했더니 0이야. 근데 0으로 들어가는 그 과동답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려면 이렇게 시뮬링크 어떤 그 블럭을 구성해서 시뮬레이션 하거나 또는 헬프 전달함수 TS를 구해서 그 TS에 대한 스텝 명령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스텝 명령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자, 외란 입력에 대한 출력은 0으로 가야지 당연히. 그렇지? 외란 입력이 들어가도 출력은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0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내가 좀 착각했네요. 착각인 것이 아니라 여기 둘 다 공교롭게 또 외란 입력에 대한 응답, 외란 입력에 대한 제어 명령 이걸 플러스를 했네. 마찬가지죠. 자, 외란 입력에 대해서 응답은 초기에 약간 흔들리겠지. 외란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결국 피드백 그룹이 돌면서 잡아서 0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외란이 들어가면은 구동기가 그걸 버티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외란이 들어가도 뭐 외란의 영향을 갖다 막는다는 얘기는 구동기에 의해서 그걸 막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동기 입력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1이라는 그러니까 WT 1이라는 그 외란이 들어가니까 구동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힘을 내서 그걸 받고 있잖아. 재밌잖아. 이해할 수 있지? 네. 그러니까 구동기도 처음에 흔들리다가 구동기 입력이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로. 그러니까 1이라는 외란 입력이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구동기 입력으로 서로 상쇄시키고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플랜트 출력이 어떤 외란 입력에 대한 응답은 0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거지. 요건 의미가 있는 또 플롯이라고 볼 수 있겠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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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러시죠.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외란이 어떤 상수가 아니지. 어떤 이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외란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럴 때는 이 피드백이 돌면서 자연스럽게 구동기 입력이 거기에 맞춰 들어가지. 그러니까 자동 제어지. 예. 음. 음. 뭐 그렇겠죠. 그렇지만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능을 높이면 센서 노이즈 영향이 커진다. 그 얘기를 했잖아. 딱 그 얘기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게인을 높이면 이 피드백 지역의 게인을 높이면 어떤 외란 입력에 대해서 오차를 가능한 줄일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얘기죠. 그리고 그때 요 그림은 뭐냐면은 이 외란이 들어올 때 이 구동기 입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플롯했는데 보통 구동기 입력에 대한 플롯을 잘 안 하거든. 근데 요거는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딱 의미가 되잖아. 1이라는 외란이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구동기 입력으로 상쇄시킨다는 딱 그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어떤 기준 명령과 임의의 기준 명령에 대해서 그다음에 임의의 어떤 외란에 대해서 이 구동기 입력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그건 PID 로직에서 발생하는 거죠. PID 로직에서 실시간 계속 발생하고 있지. 네. 그것을 하나 플롯한 예가 이거지.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 입력과 외란 입력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구동기 입력을 자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자동 제어지. 그게 자동 제어죠. 예. 그걸 우리가 그걸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룹이 돌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이런 입력이 들어가면 입력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건 이제 PID라는 그 제어 로직에 의해서 그런 입력이 만들어져서 결국 에러를 수렴시키고 외란에 대한 영향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네. 예, 그 다음에 뭐 시간이 그래 생각보다 빡빡하네. 나 1시간 정도에 이걸 마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PID 제어기로 가볼까요? PID 제어기는 이제 그
댐핑 효과와 또 정상 상태 오차 효과를 동시에 이제 갖는 건데 여러분 그냥 따라갈 수 있죠. 이렇게 따라가면. 근데 교과서 그림 보면 그 미분 데리베티브 피드백을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제 어떤 KD의 이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더해주면 이건 뭘까요? KD의 Y 이걸 이렇게 준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댐핑 효과는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네. 네, 어떤 경우를 어떤 피드백을 해도 상관없다. 근데 이게 좀 더 일반적이지. 네, 근데 이렇게 구현을 해줘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LR 0으로 수렴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 PID 제어 입력을 넣었을 때, 자, 이렇게 매스 스프링 댐프 시스템에 대해서 PID 제어 입력을 넣으면 역시 미분방 정식에 바로 집어넣은 거죠. 자, 요거잖아요, 요거. 이것도 직관을 위해서 이제 써준 건데, 자, 인테그랄 텀이 있으니까 양변을 한 번 더 미분해 줘봐요. 자, 이렇게 y에 대한 3차 미분방 정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L은 이제 R-Y니까 이걸 정리해주면, 자, L화에 대해서, 자, 이거 보세요. L화에 대해서 미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L화에 대해서. L화에 대해서. 자, Y는, E는 R-Y니까 Y는 뭐예요? E 마이너스, Y는 어떻게 되냐? R-2가 되겠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PID 제어기가 입력, PID 제어기에 대해서, 자, 어떤 그 R이라는 기준 명령에 대해서 LR라는 그 3차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표현. 그러면은 만약에 이쪽 파트가 0이다. 얘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하죠.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들 미분방 정식에서 입력이 오른쪽이 0, 입력 0이다. 그럼 LR는 무조건 수렴하죠. 물론 이 개수가 양수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기준 명령이 RT가 상수다. 그럼 어떻게 될까? R 전부 0이죠. 얘 0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스텝 명령에 대한 에러는 0이라는 걸 그냥 직관적으로 할 수 있지. 난 지금 직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이 기준 명령이 보통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램프 입력,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명령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시간에 따라 쭉 증가하는 명령을 따라가는 그런 명령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R-0이 아니지. R-1이고 R2, R3는 0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복잡한데 얘는 0이고 얘는 남지.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램프 입력에 대한 오차는 남을 수 있지. 여러분들 미분방 정식을 통해서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최종값 정리를 적용하면 물론 이제 최종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미분방 정식을 딱 들여다보면은 그 오차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을 수가 있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읽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박스를 친 것은 여러분들이 미분방 정식을 통해서 PID 그거죠? PD 이건 P 컨트롤 이렇게 어떻게 미분방 정식 클로즈룹 시스템에 그러니까 기준 입력에 대한 출력의 미방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P, PD, PID로 이렇게 쭉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그 효과를 여러분들이 좀 쉽게 비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좀 바쁘다. 생각보다 바쁘네. 예.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교과서 예제 중에 DC부터 스피드 컨트롤 예제,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튜닝 얘기, 그 다음에 디지털 컨트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예, 뭐 조금만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DC 모터 컨트롤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2장의 그 다이나믹 모델링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전압 입력에 대한 모터 출력의 전달 함수는 복잡해 보이지만 보통 이제 인덕턴스를 갖다 무시하면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덕턴스를 무시했을 때 그러면은 이 파라미터를 집어넣으면 이제 타우와 키를 구할 수 있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여기 보세요. P 컨트롤, PI 컨트롤, PID 컨트롤에 대해서 응답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스텝 레퍼런스 인풋에 대해서의 응답을 비교하고 있고 또 하나 디스터번스 인풋에 대한 또 스텝 디스터번스 인풋에 대한 또 리스폰스도 비교하고 있다. 네. 스텝 레퍼런스 기준 입력에 대한 리스폰스는 당연히 기준 명령으로 수렴에 들어가야겠지. 근데 이제
PI나 PID는 이제 스텝 레퍼런스니까 이제 그 어떻게 돼요? 최종값이 명령을 따라가고 있는데 P 컨트롤은 못 따라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PI나 PID는 타입 제로를 타입 1으로 그렇죠? 타입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종값 정리를 그걸 확인했다는 거. 그다음에 외란 입력에 대한 리스판스는 최종값은 당연히 0으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외란 입력에 들어가는데 최종값이 나오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남으면 안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지. 남을 수도 있는데 PIJ를 적용하면은 PJ를 적용한 것보다 외란 입력이나 정상 상태 오차를 더 줄일 수 있다. 이게 정확한 말이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외란 입력이나 기준 입력이 스텝이냐, 램프냐, 또 뭐 교과서부터 뭐 얘기하는 그 파라볼라 이렇게 T스퀘어로 증가하는 왜 그런 입력을 쓰냐면 단 이유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깔끔하니까 그런 거야.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상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S분의 1. 램프 입력은 S 스퀘어분의 1. 파라보라 입력은 S 3승분의 1. 이렇게 깔끔하니까 쓸 뿐입니다. 정연파도 비교적 깔끔하잖아. 정연파도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S 스퀘어 플러스 오메가 스퀘어분의 S 또는 오메가 이렇게. 네. 자, 이거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보면 개인 튜닝은 이거 스킵하라고 했는데 왜 스킵하라고 해놓고 왜 이걸 또 정리했느냐?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423.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PD, PID 얘기를 했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질문 있잖아요. 그럼 그 개인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작년에 모터 제어 실험할 때는 튜닝을 했죠. 작은 값을 써가지고 점점 값을 증가시키면서 이제 수렴 속도를 조절하고 이렇게 그걸 갖다 개인 튜닝한다고 하는데 그 개인 튜닝의 한 가지 방법으로 소개한 것이 여기서 뭐 지글러 니콜스라는 튜닝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글러 니콜스 글쎄요 이게 이름을 보니까 독일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런 튜닝 방법을 제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튜닝하면 좋다. 일반적인 룰은 그 실험할 때 얘기했잖아. KP는 KI, KD보다 크다. 얘는 거의 유사적. 요 정도가 일반적인 룰 오브 썸인데 이렇게 이제 그 지글러 니콜스 튜닝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튜닝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튜닝 방법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튜닝하는 방법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러려면 이런 이제 실험적인 그래프를 얻어야 되거든. 이런 실험적인 그래프를 얻어가지고서 여기서 이것도 계산해야 되고 기울기도 알아야 되고 그러는 건데 이 전제는 뭘까요? 이건 실험적으로 이제 어떤 그 튜닝 방법이고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런 튜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과서에서는 이 전달함수 모델을 가지고 뭔가 스펙을 만족하는 개인을 계산하지. 그게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이라는 거야. 근데 전달함수 모델을 가지고 개인을 갖다 계산할 방법이 있고 또 상태 공간 모델을 가지고 개인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어기 설계 방법론이 이제 전달함수 베이스드 또는 이제 그 스테이트 모델 베이스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미 루스 스테빌리티 나왔잖아. 가장 기본으로 루스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이 페르프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하는 개인은 결정할 수 있잖아. 스펙은 우리가 줄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 뭐 5장에 나온 루트로커스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루트로커스는 이 과동작 스펙을 만족하는 게 어떤 오른쪽 동네에서 도미넌트 포를 딱 찍죠. 그래서 요 포를 갖다가 루트로커스가 이렇게 통과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테크닉인데 루트로커스라는 건 사실은 이제 이 디자인 툴로서의 의미보다는 해석의 의미가 더 커요. 사실은. 이걸 갖다 루트로커스를 동원해 가지고서 개인을 갖다가 이렇게 물론 교과서에 그런 예제들이 있는데 루트로커스라는 어떤 그래픽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스펙을 만족하는 개인을 찾을 수도 있지. 근데 불편하지 않아요? 그 짓을 언제 하고 있어 그걸 그려가지고 거기 찾고 있어? 근데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루트로커스를 보면은 이 클로즈룹 시스템의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참 물리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눈으로 보이잖아 이렇게 훤히 보이잖아. 여러분들은 루트로커스를 보면 훤히 보여야 돼 이게. 그 시스템의 클로즈룹 시스템의 어떤 그 거동이 이 루트로커스에 따라 개인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그렇죠? 그게 해석 능력이죠. 그다음에 더 파이널 밸류 티오림을 이용하면은 이건 정상 상태 오차를 어떤 스펙을 줄 수 있죠. 정상 상태 오차가 예를 들어서 뭐 명령에 2%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5%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 정상 상태 오차 스펙을 가지고 그걸 만족하는 개인을 결정할 수 있잖아. 그럼 개인이 얼마 이상은 돼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이 PID 게인을 다 결정할 수 있다는 또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루스 스테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제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PID 게인을 결정하려면 식이 최소한 세 개가 주어지잖아. 근데 루스 스테빌리티에서 꼭 식이 세 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예, 파이널 밸류 티어림에서도 언뜻 생각하니까 식 하나밖에 안 나올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가지고 다 결정할 수가 없죠. 그런 한계는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 메소드라고 하면은 이 나이키스 스테빌리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사실 이거 이게 왜 많이 쓰이냐면 그 안정성 여유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 스테빌리티 마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력한 그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안정성 여유, 뭐 보통 이제 페이즈 마진, 게인 마진을 얘기하는데 이 루트로코스에서 보면은 이 어떤 클로즈 룹 시스템의 폴이 이렇게 해서 이만큼 여유가 있죠. 눈으로 볼 때 이만큼 여유가 있잖아.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지? 상당한 여유가. 근데 눈으로 본 거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정량화한 것이 바로 PMGM이에요. PMGM.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떤 스펙으로 주려면은 정량화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페이지 마진이 뭐 60도 이상, 게인 마진이 뭐 20데시벨 이상 이렇게 수치화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루트로커스에서는 어떤 우리가 어떤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여유가 있다 없다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걸 정량화한 것은 아닌데 이 안정성 여유, 스테빌리티 마진을 어떤 이렇게 정량적인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설계 방법론이 이 라이키스트 스테빌리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를 갖다 거기 학부 자정제에서도 이미 학습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상태 공간 모델에서는 이른바 이제 폴 플레이스먼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극점 배치라는 방법이에요. 극점 배치 이런 방법이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벡터 그러니까 이제 싱글 이프 싱글 아웃풋에 대해서는 폴 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하는데 멀티 이프 멀티 아웃풋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데 아이겐 밸류 어사이먼트라고 어떤 고유치 배치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 정도 우리 교과서 요 정도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최적 제어라는 방법이 있어요.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떤 스펙이 주어지면 그걸 만족하는 개인 이때는 이제 보통 이제 개인 매트릭스가 되는데 개인 매트릭스 결정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우리가 최적 제어라고 봅니다. 최적 제어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멀티 인풋 멀티 아웃 그러니까 다중입 출력 시스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다중입 출력 시스템을 안 다뤄요. 사실상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뒤에 약간 소개만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예, 그 디지털 컨트롤 얘기는 조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는데 뭐 마저 조금만 더 합시다. 디지털 컨트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플랜트는 당연히 연속 시간 시스템이죠. 플랜트는 연속 시간이에요. 플랜트라는 게 플랜트는 디스크리트가 아니지. 플랜트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뭔가 뭐 모션이 일어나고 뭔가 뭐가 날아가고 굴러가고 당연히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 뭔가 그 플랜트에 출력이 나오는 거지. 근데 컨티뉴어스 컨트롤러라는 것이 요즘은 참 보기 힘든데 보통 이제 그 PID에 대한 어떤 서킷, 그 서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도 만들어 본 적은 없어. 보통 이제 그 RLC, 그 저항과 커패시터와 이런 거 가지면 그 저항값을 조절해 가지고서 개인값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이 컨티뉴어스 컨트롤러의 예를 들면 어떤 보드에다가 물론 센서 값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포트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구동기에 입력을 넣어주는 포트도 있어야 될 텐데 여기에 전기회로를 꾸미는 겁니다. 전기회로를 꾸며가지고 PID 지역이 회로를 만들 수 있어요. 나는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내가 그 대학원 실험실 때 어떤 후배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더라고. 난 실제로 나 만들어 봤다고 그러면서 뭐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별 관심이 없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컨트롤러라는 것을 좀 상상하기가 힘들거든. 요즘은 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컴퓨터 베이스 컨트롤이지 이걸 갖다가 무슨 연속 컨티뉴어스 타임 컨트롤러라는 걸 예를 볼 수가 없는데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디지털 컨트롤은 우리가 이제 피드백 제어를 한다는 건 당연히 디지털 컨트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기 보죠.
이 샘플러라는 것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센서 값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다음에 제어 명령은 이렇게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내보내죠. 그리고 여기 이 파란색 파트는 이건 이제 그 프로세스에서 어떤 연산이지, 연산. 디지털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디지털 컴퓨터잖아. 아날로그 컴퓨터가 아니잖아. 디지털 컴퓨터에서 연산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컨트롤러는 디스크리트 타임 컨트롤러예요. 근데 4.5절에서는 왜 이걸 얘기하고 있느냐?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를 했네. 보통 이제 이 디지털 컨트롤러라는 것은 이 샘플링 타임, 샘플링 레이트라는 게 있잖아. 샘플링 레이트. 그러니까 이 t가 뭐 0.01초일 수도 있고 0.001일 수도 있고 뭐 0.0001일 수도 있고, 이거 이제 1kHz죠. 1kHz. 이건 10kHz 이렇게 되는데, 점점점 샘플링 레이트가 증가하면서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에 접근할 텐데, 관심 있는 건 그런 거거든. 이 샘플링 레이트를 그렇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샘플링 레이트이 0.01도 가능하다면 그걸 쓰고 말지. 그치? 굳이 왜 샘플링 레이트를 이렇게 고속 샘플링 해야 되냐? 고속 샘플링 하면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샘플링 레이트를 줄일 수 있는 한계는 어디냐? 이런 답을 알고 싶잖아. 그런 게 이제 디지털 컨트롤에서 어떤 그 학습하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따로 또 그 어떤 이론이 있어, 이론. 그 샘플링 타임에 관련된 또 이론들이 있거든. 바로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샘플링 레이트의 한계는 뭐냐?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이 안정한데 이 샘플링 레이트이 너무 느리면, 센서 값이 너무 느리게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타임 딜레이 효과에서 이 피드백 룹은 불안정해 갈 수 있거든. 근데 샘플링 레이트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만 안정성이 보장되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난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냥 무조건 빠르게 할래. 그래도 됩니다. 그냥 고속 샘플링 하면 그냥 뭐 만사 오케이지, 사실. 근데 그거는 공학적인 마인드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뭔가 비용을 생각하잖아, 비용. 최소의 비용으로 똑같은 걸 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MCU 쓸 때 2만 원짜리 쓰면 될 것 같다가 200만 원짜리 쓸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MCU도 그렇잖아요. MCU도 천차만별이에요. MCU도 보면은 정말 1, 2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가 더 이게 합리적이냐를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게 기본적으로 디지털 컨트롤 어떤 그 주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갖다 다루는 건 아니고 오로지 이거예요. 자, PID 제어기를 구현할 때, 자, 이 그림을 먼저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PID 제어기가 이렇게 이제 연속 시간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연속 시간에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이거를 라플라스 변하는 것이 그 제어기의 전달함수죠. 자, 이거를 갖다 이제 discrete approximation, 어떤 그 이산 시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그 approximation, 그러니까 근사화하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근사화를 합니다. 이렇게 근사. 제일 간단한 건 이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인버스 G 트랜스폼.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산 시간 제어기야. 이산 시간 제어. 자, 먼저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비례 제어기는 여러분들 그 3학년 때 모터 제어를 요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요런 입력을 넣었어요. 여러분들 그 기억을 아마 생각을 해봐. 자, 비례 제어기는 현재 오차 곱하기 비례 제어기. 적분 제어기는 직전 스텝까지 적분값 더하기 현재 오차와 직전 오차의 평균. 미분 제어기는 현재 오차와 직전 오차를 샘플링 타임 또는 컨트롤 제어 주기로 나눈. 이게 이제 그 LI 기울기잖아. 이게 미분값이잖아. 이렇게 디스크리트 타임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임플리멘테이션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G 트랜스폼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 어떤 그 이론을 얘기하자면 이건 뭐 그 디지털 컨트롤의 주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어떤 컨티뉴스 펑션에 대한 라플라스를 보면 이렇게 정의하죠. 디스크리트 타임 펑션에 대한 일단 G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G 트랜스폼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자, FK G의 마이너스 K. 여기는 exponential 마이너스 T. 근데 자, 요건 몰라도 됩니다. 근데 타임 시프트, 타임 딜레이 또는 타임 시프트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의 타임 시프트에 대한 G 트랜스폼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G 인버스. 이 G 인버스가 뭘 의미하느냐? 원 스텝 딜레이. 그러니까 이제 K 현재 스텝이 K야. 그럼 직전 스텝은 K-1.
K-는 언제 튀어나오느냐? G-1, G-1딱 붙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G-2의 FG다. 이럴 때는 이걸 역변환하면 F의 K-2가 그러니까 전전 스텝의 시그널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S를 여기에서 이제 S와 S분의 1을 어프락시메이션 한 것이 요거와 요거거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설명한 게 요거예요. 복잡해 보이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조금만 따져보면 보세요. 자, 이게 어떤 에라에 대한 적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적분이죠. 적분을 얘기하는 건데 요건 뭐냐면은 요만큼 적분해 온 거야. 여기까지 적분해 왔어. 적분해 왔고 요거는 샘플링 타임 또는 컨트롤 인터벌. T는 뭐 예를 들면 0.001초. 그래서 요만큼이 추가 적분량인데 요걸 갖다가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예요. 요거를 백워드 방법이 있고 포워드 방법이 있고 바이리니어 방법이 있는데 쉽죠? 이거 보세요. 백워드 방법은 요 파란색 면적이 실제 면적이죠. 근데 백워드 방법은 요만큼만 하겠다는 거예요. 요게 백워드 방법이에요. 요거. 포워드 방법은 요만큼 면적을 쓰겠다는 거예요. 요거. 바이리니어 또는 터스틴 메소드라고 얘기하는데 터스틴은 이 사다리꼴 면적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 사다리꼴 면적이 좀 더 제일 가깝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가장 많이 쓰는데 바이리니어 메소드 이걸 많이 쓰는데 이 바이리니어 메소드로 해서 어프락시메이션 하면은 S분의 1은 이런 관계가 있다. 또는 S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응용과학 실험에서 모터 제어할 때 적분은 바이리니어 방법을 썼는데 미분은 이걸 안 썼거든. 왜 그랬냐면 미분은 이걸 썼어. 미분은. 왜냐면 이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S는 여러분들 이건 직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무슨 뭐 디스트랜스폼이니 뭐 이런 거 몰라도 어프락시메이션 몰라도 미분이라는 것은 그 기울기라는 거잖아. 미분은 기울기잖아. 자, S는 미분을 의미하잖아요. 미분은 T분의 현재 오차 빼기 직전 오차. 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 직관적으로 안 돼? 되지요. 그러니까 요 S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G 인버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원스 딜레이. 그러니까 미분제 여기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구현할 수 있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난 참 직관이란 말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미분제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터스트 메소드로 구현하면 복잡하죠. 근데 그게 더 정확한 건 맞아. 맞는데 예. 적분제 여기는 이제 바이리니어 이걸 썼고 미분제 여기는 이걸 썼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터 실험을 했는데 이건 하나의 그냥 이그젠플일 뿐이야. 이그젠플. 이건 이그젠플. 꼭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그젠플일 뿐이에요. 어차피 어프락시메이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예. 아, 오늘 뭐 수업 시간을 결국 다 썼는데 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면 여기서 이제 이 과정을 보면은 자, 컨티뉴스 컨트롤러는 자, 타임 펑션은 원래 오리지널 이거죠. 다시 보면 자, 이걸 라플라스 변환에서 얻은 그 제어기의 전달함수. 자, 여기서 어프락시메이션 S가 S분의 1이 S가 이렇게 바뀌었죠. 네. 그러면 적분 제어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 백워드를 쓰면 안 되느냐? 그래도 되는데 아까 그림에서 봤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기울기는 여기서 기울기,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이 LI 기울기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거 기울기. 근데 적분은 뭐예요? 요 면적을 쓰면 오차가 좀 커질 것 같지? 요걸 쓰거나. 근데 이거 사다리 꼴 쓰는 게 합리적이지? 이걸 쓰는 게 합리적이다, 이거. 그래서 자, LI 적분은 바이리니어, LI 미분은 백워드. 요걸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S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S분의 1을 갖다 뒤집으면 되는데 LI 적분을 이걸로 하진 않는다. 또 이렇게. 그래서 이걸 디스크릿 이퀴벌런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인버스 이건 이제 인버스 디스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세요. 하나 예를 들면 이걸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t분의 1 마이너스 g 인버스의 e지. 이걸 갖다가 이제 인버스 디스트랜스폼 해주면은 t분의 1에 eg 마이너스 g 인버스. 이거 잘 안 되네요. 이걸 해주면 얘는 그대로 ek로 나오고 얘는 ek 마이너스 1로 나오겠죠. 앞에 g 인버스가 없었으니까 원 스텝 딜레이.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이제 자 g 인버스의 LIG 요거에 대한 인버스 트랜스폼은 2의 k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역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뭐 별로 어려울 건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제어기의 전달함수가 복잡해지면 이게 이제 g 인버스가 뭐 g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2, g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전 스텝, 전전 스텝의 시그널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지털 제어기를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이제 그 PID 제어기 또는 어떤 제어 입력을 연산할 때 컨티뉴어스 타임 전달함수에 대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이퀴벌런트 해당되는 그 디스크리트 타임 제어기를 이제 구현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디스크리트 타임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오늘 좀 그 시간이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려서 지난 시간에 좀 여유를 부린 것 같아. 그래서 오늘 Q&A 시간을 거의 뭐 지금 시간이 좀 오버되긴 했는데 이 정도 마치고 그래도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가져보겠습니다.